이번엔 이제 농지로의 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추천 물건 강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농지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제 말했는데 자꾸 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면 임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 농지가 좋아요? 임야가 좋아요? 이제 돈 되는 게 좋지. 그러면 지금 보면 농지가 됐든지 임야가 됐든지 싹 팔아갖고는 돈이 안 돼요. 둘 다. 그러면 농지 갖고 돈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10억짜리를 3억에 사서 연금으로 신청하면 약 8억으로 돼갖고 감정을 해서 연금을 주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농지를 투자는 지금 연금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 연금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기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겨도 10억짜리를 4억에, 3억에 사서 투자를 해도 5년 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럼 내가 농지를 안 하고, 그럼 임야로 바꿔보자, 이렇게 돼요. 임야는 연금이 없습니다. 근데 임업인 후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업인 후계자라는 것을 만들어내 갖고 예를 들어서 뭐 도라지, 더덕, 감나무, 대추나무 이런 걸 심으면서 내가 영농 후계자를 만들면 직불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매출을 해줍니다. 한 1.5%에서 한 2% 정도로 해서 농지나 땅을 살 수 있는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 조건은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계획서만 써도 만들어주고 55세 이상 되시는 분은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는 5년 후에 받는 거고 임야는 지금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추천 물건을 할 때 오시면은 그러니까 임업인 후계자로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물건을 또 골라드릴 거예요. 정부에서 주택 사지 말랬는데 사라고, 그거 사라고 할 필요 없고, 농지 사지 말랬는데 그거 사라고 조금 추천하면 그건 필요 없다는 얘기. 그거 아니더라도 돈을 버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왜 정부에서 사지 말라고 추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럼 당분간은 임야로 한번 해보고, 주택은 하지 말고, 은생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달라집니다. 지금 정보 가서 사요? 방에다 시켜요. 우리 집도 보면 예전에는 어디 쇼핑하러 가자니 아니 뭐좀 더 뭐 필요한데 알았어 우리 좀 내일 아침 도착할 거야. 뭐든지 다 도착해 지금.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창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공장이나 창고 투자가 맞고 근린생활시설도 제가 보기에는 먹는 거 안 되고 학원, 병원 그 맑은 근린생활시설이 계속해서 월세가 잘 나오는 거는 드물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 교대 앞인데 제가 예전에 보면 강의가 6시부터 9시까지 끝낸 적이 있었거든요. 6시부터 9시까지 끝나면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9시 나가면. 지금은 9시 나가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동산 투자도 패턴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엠펠로 투자하는 거, 공장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24%까지 떨어진 임야 투자하는 거, 그래서 임업 후계자 만드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게끔 되면, 거기서 농지로의 개간이라서 개간 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간 허가를 받으려면 참 조례에 의해서 잘 안 해줘요, 요새는. 근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임업 후계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또 개간 허가를 내주더구만. 그러면 임야를 가지고
개간 허가를 받았을 때에 임야를 농지로 바꾸게끔 되면 농지법 적용받죠. 그러면 이제 농지전용 부담금도 내야 되죠. 그럼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죠. 그러면 임야가 좋아요? 농지가 좋아요? 돈 내는 게, 돈 되는 게 좋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자는 얘기는 왜 개간한다고 그러냐면은 산지법에는 보존산지와 중보존산지가 있다 그랬죠. 중보존산지는 규제가 없습니다. 보존산지는 규제가 있죠. 보존산지 중에서 공인용 산지가 있고 임업용 산지가 있거든요.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공인용 산지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안 내줘요. 왜? 공인용 산지니까. 근데 만약의 경우에 시장님이 공인용 산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까 20%에 샀어요. 사가지고 사장님께서 임업 후계자가 돼갖고 내가 여기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도라지 심는다고 해서 나무 벌목을 하고 도라지를 심으면서 이걸 지목을 전으로 바꿔주십시오. 전으로 바꿨죠. 그 순간 토지 이용계획 하기 전에 공인용 산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따가 공인용 산지가 아무것도 개발 못하게 묶어놨었잖아요. 이따가 농촌 바꾸다 보니까 공인용 산지가 없어졌죠. 그럼 거기에는 용도 지역에 의해서 질 수 있는 건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건물 규제,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다가 농지로 바뀌다 보니까 산지관리법의 규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개간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땅만. 그러니까 중보전 산지를 개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고전 산지를 개간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개간이라는 것은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거든요. 소련의 갯벌 청다 배운 것이 박정희 정부 때부터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 박정희 정부에서 한 20여 년 동안 정부 정책인 것 중에서 제가 보면 대부분 잘했어. 모든 정책에. 내 생각에 보면 잘못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갯벌 메운 거하고 하나는 예비군 훈련 나가면 수술 받으라고 해갖고 그렇죠. 우리 연재 드신 분은 아시죠?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정관 수술하게끔 해갖고 산하 정책을 썼던 것 자체가 인구가 줄어들는. 지금 생각해보면 박정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그 두 가지 정책은 잘못된 거고 내가 참 아깝게 생각하는 건 그 서해안의 갯벌 메꾼 것도 그대로 둬야 되는 건데 그 메꾼 것들이 없어졌다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또 역사적으로 아깝다는 생각은 김영삼 정부 때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중앙청이라고 있던 거 아세요 혹시? 광화문에 중앙청 있던 거 알아요? 일제가 저기 조선 총독부 만들었던 건물 김영삼 정부에서 없애버렸고 허물었잖아요. 나쁜 역사도 역사고 좋은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 중앙청 허물어서 자기 천안에 있는 그 전두환이가 만들어 놓은 기념관 있죠? 그쪽으로 옮겨놨었어야 되는 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 우리를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스렸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쉬운데 그걸 없애버려가지고 지금 세대들은 몰라요 그런 거. 조금 좀 그런 정책은 좀 조금 달리했었으면 좋았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농지로의 개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전 사례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천군 대포리에 여기 보시면 과선이 6,043평이 경매로 나오는데 21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7억 5천까지 하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인용 산지였다가 옆에 도로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개간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하고 뭐 해갖고 누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돈을 댄 사람들이 한 3억씩 된 사람이 3명이 있어갖고 이걸 개간 허가를 받았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빨리 회수가 안 되니까. 그 회수가 안 된 이유가 딱 있습니다. 뭐냐면은
임야를 개간 허가를 받아서 농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로 만들었을 때가 무조건 10년을 써야 돼요. 10년은.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전용을 받아서 다른 거를 쓸 수가 있는데 10년까지는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 개간 허가를 받았을 때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현재는 과수원이지만 예전에는 뭐 있어서 여기 보면 이게 공인용 산지를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공인용 산지를 왜 이렇게 바꿔? 여기 보면 여기 임야로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 보면 옛날에 보면 뭐로 됐죠? 여기 임야로 돼 있었죠. 83-9 임야로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과수원으로 바꿨죠. 과수원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 있죠. 여기 뭐죠? 이게 뭐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양촌이죠. 김포시 양촌이죠. 김포시 양촌이 지금 신도시로 개발됐던 거 아십니까? 많이 돼갖고 거기 김포가 그 신도시가 들어와서 이렇게 건물이 많이 지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아십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가면 아파트가 10층, 20층까지 올라가죠. 수돗물이 20층인 사시는 분이 수돗물을 열면 콸콸 나와요? 쫄쫄 나와요? 쫄쫄 나와요? 사장님이 사신 아파트 쫄쫄 나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옛날에 나 위에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물이 쫄쫄 나오기 때문에 모다를 달아서 세게끔 땡겨서 그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5층짜리 아파트 살아도 물이 칼칼 나오죠. 왜 그래요? 과학범 아이, 지금 펌프가 아니라 옥상에 소형 댐프가 있어갖고 밑으로 올렸다 그 위에 아파트로 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요새는 물탱크 없어요. 그럼 아니, 소형이 있어, 소형.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기다 보면 가pom프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pom프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산 높은 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pom프장을 만들면 이거에 의해서 이런 물탱크 없이도 그냥 물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발이 되면서 여기다 이게 뭐냐면 가pom프장이에요. 물 저장식. 그러면 여기서 가pom프를 만들면서 뭘 만들면 여기서도 역하지 뭘 만들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공인용 산지로서 도로가 없는 면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아까도 말씀드린 땅이 아니고 흙이었었어요. 근데 도로가 생겼거든요.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데 뭐 때문에 개발이 안 되냐면 공인용 산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뭘 받았어? 개간 허가를 받아서 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공인용 산지에서 해제시켜버린 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년이 지날 때까지는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위에를 누가 일부를 이렇게 전용을 받아서 이렇게 털을 깎아서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 보면 처음에 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이게 전부 다 그냥 일목만 과수원이고 그러니까 감나무가 요만한 감나무가 아니라 초리를 몇 개 심어놓고 가선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가서 봤더니 회초리지 그게 감나무가 아니야. 그럼 감나무 심은 거죠. 자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수강생 3명을 모아가지고 투자하고 2,000평만 잘라가지고 먼저 허가를 받는데 그 허가를 받는 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200평씩 잘라갖고 왜 주말농원식으로 분양을 하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당신이 우리 낙찰 받았을 때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7년 남았거든. 7년 당신이 여기 주말농장으로 200평씩 농사를 짓고 있다가 7년 후에는 집을 짓는 땅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그 정도라면 이거 70만 원은 분양됩니다. 야. 12만 원 주고 샀어. 70만 원을 분양하는 건데 지금 이건 바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를 하게끔 했는데 내가 얼마를 쓰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3명이 지네들끼리 다 빼놓고 의논해갖고 1억인가를 들 써갖고 떨어졌어. 들 써갖고 하여튼
그래갖고 이렇게 낙찰을 못 받았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 내가 얘기한 데서 한 1억을 더 쓰고라도 2,000평만 가지고도 그 당시에 10배 더 찾아줄 수 있었거든. 아, 그렇죠. 2,000평에 70만 원 받으면 14억 아니에요. 완전 다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2,000평 가지고 파는 동안에 한 14년, 4, 5년 지나면 이제 한 2년 있으면 집을 질 수 있다고 하게끔 되면 100만 원이 넘어가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6,000평이나 되는 건데. 자, 개간허가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개간허가는 언제 하는 거다? 공인용 산지로 묶여 있을 때 농지로 바뀌게끔 돼서 개간 공인용이라는 걸 없애버린다. 없애버리는데 얼마 걸린다? 10년이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뭐냐면 관리사는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꿔가지고 이 땅이 넓다 그러면 관리사는 짓고 한 200평, 300평씩 해가지고 주말 농장으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주말 농장을 평생 동안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5년,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짓다가, 농사 짓다가, 그 후에는 당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고 집 질 수 있어. 그러면 수혜산이 많죠. 그렇게 간다 이런 겁니다. 공용산지. 그럴 때만 개간 허가를 받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개간 허가를 받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용인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개간 허가 안 해준다고 그랬고, 뭐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심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임업휴게제를 만들어 가지고 임업휴게자가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가 나무 벌목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농지로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안 바꾸고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를 임업휴게자로 만들어 가지고 하게끔 되면 전형이 훨씬 더 쉽더라 이런 얘기다. 개간호가 더 쉽게 나올 수도 있더라 이런 뜻이. 임업수리라는 경작거리 제한이 있나요? 경작권? 그러니까 저희 사는 곳하고 이제 거리. 그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금년에 오시면 제가 그 임야를 한 24%까지 떨어진 거 두 개를 골랐거든. 하나는 여기 저기 뭐야 경기도에 있는 거 하나 골랐고 하나는 태안에 있는 걸 고르는 건데 태안에 있는 거는 호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골랐고 경기도는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광주 거는 두 개를 고른 것인데 둘 다 20 몇 프로까지 떨어진 거고 공인용 산지예요. 그러니까 임야 자체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가 다 있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벤치도 있고 도로가 다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 왼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땅을 개간 허가를 받아서 제가 보면 지금 가서 보면 아마 여기 이 땅에 건물 꽤 많이 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10몇 년 지나다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개발이익 환수는 지목이 바뀌어야지 개발이익 환수금이 납니다. 지목에 따라서. 전이든지 임야가 내가 개발을 시작했을 때 허가를 냈을 때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5천원이었다. 2년, 10년 들어서 개발 허가가 다 나서 건물을 준공이 나고 나면은 지목이 대지로 바뀐다 그랬죠. 그럼 대지로 바뀌었을 때 전이었을 때 5천이었다가 대지로 바뀐다 보니까 2만 5천원이 됐다. 그럼 2만 원이라는 것이 공시지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때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25%를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내는 거다. 제가 이렇게 토지 개발 강의를 했는데 공인중개사 한 분이 6, 7개월 만에 저 강의 한 대를 왔어요. 오셨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분이 오자마자 교수님 반갑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왜요? 뭔데요? 제가 교수님한테 강의는 잘 배워갖고 잘 써먹고는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게 있어서 하나 왔습니다. 뭔데요? 제가 화성에서 임야를 하나 개발했는데 320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발하고 났더니 개발이익 환수금이 한 천만이 나왔어요. 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면서 법을 자세히 봤더니 여기 화성에서는 내가 했을 때 300평 미만만 하면은 개발부담금이 안 나오더구만요. 아니 왜 강의했을 때 그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까? 내가 했으면 그때 320평 뭐하라고 합니까? 300평만 하죠.
그래갖고 내가 그때 6천만 원이니까 7천만 원 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다음서부터는 그 얘기 꼭 해야 되겠다. 광역시에는 660제곱미터, 일반 도시 지역에는 990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650제곱미터, 500평, 300평, 200평. 우리가 개발업자들이 아까 임야나 농지를 사실상 대주로 만들어서 판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농지를 사가지고 개발을 해서 아까 집을 지면은 개발 이익 환수금을 내야 되는데 전원주택지 사가지고 개발 이익 환수금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뭐냐면은 땅을 3,000병, 4,000병을 사가지고 개발업자가 다 개발하면 내야 되는데 아까 개발의 허가서 사실상 대주로만 만들어 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원주택 용지가 500평 미만을 사서 집을 짓게끔 되면 개발 이익 환수금을 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가졌죠, 보면. 그렇지만 공장이나 창고, 그거를 짓는 분들은 개발 이익 환수금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개발 이익 환수금을 낼 때 원가를 좀 이렇게 얼마가 들어갔다는 걸 봐서 그걸 깎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영수증을 다 해갖고 개발하느라고 내가 얼마가 들어갔다는 걸 다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을 때는 정부에서 어떤 땅을 얼마를 개발했을 땐 기본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놓은 걸 봐서 이 환수금에서 그 빼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빼기 위해서는 이거를 대행해주는 개발이익 환수금에 금액이 들어간 걸 대행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골프장이나 창고를 짓는 거는 이 몇십억 대거든요. 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럴 때는 그런 회사에서 서류를 대신 만들어서 그 개발 이익 환수금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걸 줄여줍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부산에서 강의하는데 개발 이익 환수금이 3억 8천이가 나왔는데 회사에서 와갖고 2억으로 줄여주겠다. 3억 8천 나오는 거를 2억 정도만 낼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한 5천만 원만 준다 그러면 계약해주겠다. 해서 그러다가 그냥 3억 8천 다 내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강 선생님 왜 그러냐 했더니 괜히 그거 깎아서 냈다가 공무원들한테 그 골프장 운영해야 돼 지키면 또 그러니까 그냥 내달 다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창고를 짓는 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개발 이익 환수금이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지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핵심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다 필요해서 핵심만 아시면 됩니다. 핵심 뭐냐면 어디든지 산소를 쓰면은 30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세대를 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30년.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모시는데 하는 걸 장사를 만약에 지낸다 할 때는 그 산소를 쓸 수 있는 기간은 30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원묘지를 계약을 해서 모셨어요. 모셨는데 30년이 지나면 무조건 그렇게 돼 있다, 이 법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근데 지금 연장을 하겠다고 하게끔 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30년까지는 더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 한도로 산소를 쓸 수 있는 것은 60년이다. 이게 우리가 공원묘지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묘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크게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했던 임야나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야가 하나 있기 때문에 산소 주인하고 소비가 안 되면 그 임야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 못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분묘기지권에 대한 것을 법을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그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됐었는데 산소에 관한 방사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지료를 주게끔 됐습니다. 따라서 산소가 있어서 가서 봤더니 산소가
5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낙찰을 못 받았죠. 산소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산소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무연고 묘지는 신문 광고에 내고 없어집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을 찾아가고 치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가 연 3.4%다. 보통 보면 지금 3.4%입니다. 그러면 산소 한기라고 해봐야 6평 정도죠. 6평 정도가 맞지 않습니까? 6평 한기를 가지고 내가 1년 동안을 산소 지유를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면 나눠봐야 12만 원. 한 대여섯 개 있으면 한 3, 4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 산소가 있고 내 어머니가 산소가 있으니까 나는 1년에 20만 원, 30만 원 냅니다. 그렇죠? 나는 냅니다. 근데 내가 내 아들을 보고서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니까 여기 매년 30만 원씩 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참석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그러다 보니까 산소 지료 자체는 얼마가 되지 않아도 지료 청구하면은 대부분이 지금은 산소 비용 좀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전해 가겠습니다. 해갖고 지금은 내가 낙찰을 받을 땅에 산소가 있다고 해도 하나도 겁낼 거 없이 입찰에 들어가도 됩니다. 만약에 산소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저 일부러 추천합니다. 그 입찰에 들어가라고. 또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산소가 2개가 있는 거를 전이에요, 전. 전인데 산소가 2개 있는 걸 낙찰을 받았습니다. 가격이 워낙에 떨어졌으니까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산소가 있어도 무연고 묘지면은 무연고 묘지 없애주는 분이 있습니다. 찾으면. 우리 수강생들 한 분이 몇 국에 전화번호가 4444더라고. 그래서 왜 전화가 4440 가버리냐고 그랬더니, 아니, 사실 저는 그냥 그 묘지 이전해주는 직업입니다. 그러더라고. 무연고 묘지 이전해주면 보통 보면 한 개 하면 한 7,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아요. 무연고 묘지 신문 광고 내고 해당 관직에 가서 서류를 주고 다 허가를 받아서 없애주는 보면 유연고 묘지면 소송을 해야 되죠. 예전에는 산소주인이 누군지 몰라도 없앨 수가 없었는데 이제 무연고 묘지는 없앨 수가 있고 산소주인이 나타날 때는 지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을 때 산소가 있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해라. 당신이 낙찰을 받으면 산소를 없애라. 원상복구 조건으로 원상하겠다고 각서 쓰고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라 그랬죠.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갔더니 동네 이장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장한테 물어봤더니 누구네 집 거기에 그 집이 산소 주인입니다 해갖고 우리 수강생이 찾아갔다 그러더라고. 갔더니 나이가 한 50대 중반 되신 여자분이더라고. 내가 이 밭을 샀는데 거기 산소가 2개가 있는데 산소 주인이라고 해갖고 왔는데 산소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 산소가 하나는 우리 시어머니 산소고 하나는 저희 남편 산소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다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시동생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그 땅이 시동생인데 그게 어떻게 경매로 나왔네요. 죄송하지만 내가 그 산소를 없앨 수 없고 남편 산소고 시어머니 산소니까 그 땅을 내가 다시 농지를 쓸 테니까 나한테 파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좋다. 감정가가 얼마였으니까 감정가대로
주신다면 팔겠습니다. 우리 감정가에 반이하로 샀으니까 감정가로 준다면 팔겠습니다. 이 감정가대로 합시다. 해서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경매로 샀으니까 원상 복구한다 그랬죠. 근데 새로 사는 사람은 그 산소를 보유하려고 사는 거죠. 그러면 원상 복구 안 했는데 녹지증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하고 결정은 다 됐는데 그 여자분이 다시 그 농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농지증은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을 때 농지증 발급받았지만 그 여자분 이름으로 바꾸려면 농지증이 또 봐야지 이전이 되잖아요. 이럴 때 이거는 토지개발가 아니고 완에서 나오는 겁니다. 토지개발 완에 먼저 들으셨던 분은 나오는 건데 분할하는 방법이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이 도로를 만든다면 무조건 분할해 줍니다. 그다음에 현황이 산소가 돼 있을 때는 묘지로 분할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매로 다 팔을 때는 그냥 하지만은 내가 다시 그 여자한테 팔을 때는 토목소득의 사무실 가서 여기 산소 있는데 측량을 해서 지목을 묘지로 바꿔주십시오 해갖고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서 그 산소하고 그 바닥하고 파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건 어떻게 돈을 번다 그랬죠? 돈을 버는 방법이 뭐죠?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데 이렇게 그런 농지 산소가 있는 것도 파는 방법이 그렇게 산소는 분할해 준다는 걸 아는 사람은 팔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우리가 25년을 무사 평온하게 산소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분묘기지권 인정을 합니다. 25년이 안 됐다 그러면은 아직 무사 평온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데 언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냐면 토지주의 사용許諾을 받았을 때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아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는 거는 지료청구를 하지만은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건 바로 철거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언제였지? 25년이라고 그랬죠. 그 25년이 안 됐을 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토지주의 사용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봅시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장님이 이면을 갖고 계시다고 이면 주인이라고 얘기하십시다. 그럼 제가 사장님 부탁해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산소 쓸 자리가 없으니까 사장님 좀 어떻게 한쪽에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임야에다가 산소를 쓸 게 좀 하나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쉽게 했죠. 그러니까 저는 가서 산소를 썼습니다. 근데 사용 승낙을 공중에서 도장으로 받았어? 말로 했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임야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항공사진 봤더니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아직까지 분묘기지권이 없는데 이 사람이 분묘기지권을 주장을 하려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았던 것이 입증해야 되죠. 입증을 못해요. 어떻게 입증해요? 못하는 거지. 왜? 말로만 받았지 서류상 받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25년이 안 된 거는 전부 다 분묘기지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묘를 쓴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산소를 쓴 사람이 입증해야 되고 취한테 내가 산소 쓸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산소를 받아줬다는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거는 뭐냐면 김대중 정부에서 정책이 산소를 30년 정도는 보고 자기 아버지 부모의 산소는 그대로 하고 안 될 땐 낙금당으로 가고 땅을 산소로 인해서 이걸 그대로 내비로 뒀다가는 전부 다 산소 때문에 하나도 쓸모 없는 땅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쯤 지나면 30년 정도가 지나면은 정책적으로 이 산소를 없애는 정책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창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산소가 지금 뭐래? 없어지게끔 됐다는 뜻입니다.